이재명 후보를 자그마한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TV 토론회에 쓰일 영상을 제작 중이었습니다. 일 좀 하시던데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꼰대죠? 맞아요. 웃으면서 매우 어색하다. 내가 어떡하자. 자.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는 것도 대선 후보라면 거쳐야 할 일입니다. 근데 못 봤다면서요? 맞아요. 웃으면서 끄덕끄덕. 웃으면서 끄덕끄덕. 아니 그거 원 재료로 나서도 편집을 통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요. 아 지금 촬영도 너무 잘했습니다. 예, 배우가 좋았습니다. 아 스텝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은 꼰대입니까? 할 때 꼰대입니다. 맞아요 하셨는데 진짜 꼰대세요? 꼰대가 아니려고 노력하는 꼰대죠. 예, 이건 뭐 본질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 간 차이라고 하는 거는 부인하고 싶어도 존재하는 거죠. 보니까 군대 얘기 뭐 이런 얘기 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얘기 하는 거 막 불편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제가 30대 때서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장애에 대한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삶의 일부로 제 신체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혀 그런 뭐 열등의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호불호가 명확히 나뉘는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맞아!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어떠세요? 기운도 솟고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요. 뭐 정치인들은 그 우리 지지자들의 그 열성 이런 걸로 먹고 살죠. 근데 그 동네에 갔더니 이렇게 막 적대감을 노출하고 이러면 갑자기 막 주눅 들고 그럽니다. 보기에는 막 이게 세 보이는데 사실은 매우 심약하죠. 지난 예비 경선 토론에서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본인과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약장수.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 정치가 이 선동적 50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얘기는 후보를 그냥 따라다니는 스캔들 질문도 나왔습니다. 하실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캔들 질문에 감정적 대응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공직 수행 능력에선 1위였고 도덕성 항목에선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에 지금 도지사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곡 불법 영업하는 것도 단속을 했고 또 직접 코로나 유흥주점 단속에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단속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공직 수행 능력에 이제 좋은 점수를 주게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도덕성은 3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이제 경쟁을 하면서 스캔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수한테 욕설을 했던 동영상들이 이제 차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바지 발언 후 이 후보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월주 스님의 분향소를 찾은 이재명 후보. 후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해 월주 스님의 나눔의 집 이사 직위를 경기도지사로서 해임하는 조치를 내렸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는 시종일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부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사님. 시타 직격은 이재명 후보의 차에 동승해 보았습니다. 그 이번에 경선에서 아무래도 되게 화두가 됐던 게 원치 않으셨겠지만 바지 발언을 하면서 네. 또다시 토론회 때 우리 후보들께서 물어보시니까 저는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걸로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제가 검증이 다 된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네. 진중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후회는 안 하셨어요? 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후회됐습니다. 이게 뭐 평정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측 못한 질문이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또 배우는 거죠. 저희가 사과드렸어요. 또 그것도 죄송합니다. 보니까 2017년에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2017년 경선에 나왔던 이재명과 2021년의 이재명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부드러운 게 더 강한 거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저번 대선 경선 때 좀 지나치게 좀 반응하는 바람에 행동하는 바람에 저 자신이 많이 잃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를 추격하는 후보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은 좀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경험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계곡에 이게 모난 돌이었다면 강가의 호박돌처럼 맨들맨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또 여전히 돌은 돌이죠. 자신을 모난 돌에 비유한 그는 1990년대부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입장 표명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이 후보 스스로도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생이라 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는 1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숱한 어려움 끝에 검정고시를 보고 법대생이 되었던 소년공. 꿈이 뭐였어요? 꿈 많았지요. 주로 저는 이렇게 삶과 관계된 꿈이 많았는데 네. 제일 절실했던 꿈은 그 냉장고에 과일을 수북이 넣어놓고 깨끗하고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을 때 막 꺼내 먹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이제 시장 청소부를 하셔가지고 요새로는 환경미화원 주로 이제 버리기 직전의 과일이나 버려진 것 중에 먹을 만한 거를 다 가지고 오셔서 주로 우리가 그걸 먹었어요. 싱싱한 과일을 냉장고에서 언제든지 꺼내 먹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저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어린이들은 그런 꿈 꾸지 말라고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 유기농 과일을 공급하고 있죠. 물론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했던 이재명 후보.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돌파력과 추진력을 검증받고 공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이 나라를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그래서 엄청난 격차로 인해서 그야말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생활을 하다가 산재 사고 당해서 이렇게 장애인 돼서 팔도 휘고 뭐 이렇게 후각도 잃고 이랬는데 그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뭐 개인의 무능과 아니면 뭐 게으름 이것 때문만은 아니더라.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좀 공정한 세상을 좀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규칙을 어겨서 득볼 수 없고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전투적 이미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열렬한 지지층과 불안해하는 반대층. 이 극명한 대비는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재밌는 게요. 정치인들한테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정치인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면입니다. 그런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 세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 점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 안 시키려고 박정희 정권에서 총재직 제명까지 하고 의원직 제명까지 시키고 했죠. 근데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대통령들도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강한 안티 세력, 반대 세력이 있어요. 또 그걸 뛰어넘어야 정치인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진 강점도 그런 거예요.